최근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신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종 범죄는 문자 메시지, SMS와 피싱의 합성어인 이른바 스미싱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전에는 광고 문자나 쿠폰으로 위장을 했는데 최근에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문자가 전송되면서 큰 피해가 났다고 합니다. 점차 진화하는 스미싱 수법, 그리고 스미싱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경훈 기자, 최근에 신종 스미싱 수법이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돌잔치나 결혼식 초대장을 가져간 문자 메시지가 알고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가는 악성 코드에 의한 해킹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모바일 초대장이나 청첩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게다가 이전에는 광고나 홍보성 문자를 악용한 스미싱이 유행이었지만 최근에는 휴대폰에 번호가 등록된 사람 이름으로 이 스미싱 문자가 온다고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온 문자라면 당연히 의심하지 않고 문자를 이제 확인하겠죠. 점차 스미싱 수법이 이제 좀 교묘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작년 말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스미싱 사건은 무료 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또 스마트 명세서 발송 등을 비롯해서 최근에는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스마트폰 앱 업데이트를 알리는 수법 등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범죄 수법이 진화하는 것뿐 아니라 범죄 발생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2천여 건에서 올 상반기에는 무려 16만여 건으로 73배나 폭증했다고 합니다. 네. 본인도 피해를 입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스미싱 문자가 이제 전달돼서 무척 곤란했다는 피해자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휴대폰 소액 결제의 경우에는 나중에 요금이 청구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신이 피해를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신종 스미싱 수법을 취재했습니다. 회사원 백지연 씨는 지난달 14일 휴대전화 문자로 전송된 지인의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문자에 나온 주소를 눌렀는데 기대했던 내용은 없었고 갑자기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때마침 결혼을 앞둔 지인이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게 변화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좀 그래도 연령대가 요즘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당연히 친구들이 보냈겠거니 했는데 이제 이처럼 문자 속 주소를 누르면 악성 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어 소액 결제로 이어지는 스미싱 사기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싱은 개인의 인적 정보나 계좌 정보 등을 빼내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전화 통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여기에 문자를 통한 피싱이 새로 등장한 겁니다. 문자 메시지의 SMS와 피싱을 조합한 스미싱이라는 용어가 이 신종 사기를 뜻하는 용어로 탄생했습니다. 스미싱 사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 사례만 2만여 건이고 피해 금액은 40억 원이 넘습니다. 과거 스미싱 수법은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왔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수법이 진화해 문자를 여는 순간 전화번호부까지 유출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주소록에 저장된 지인들에게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과 똑같은 내용의 메시지가 발송되는 겁니다. 2차, 3차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0통화 이상 전화가 오더라고요. 청첩장 보내셨냐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그게 진짜 청첩장이 아니었구나 이런 거. 최근 문제가 된 일명 돌잔치 문자로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해봤습니다. 해커의 컴퓨터에서 돌잔치에 초대한다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메시지가 전송되고 피해자가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앱 다운로드가 완료됐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앱이 다운로드되자마자 해커의 컴퓨터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와 고유 식별번호 등 개인정보가 전송됩니다. 문자 메시지에 있는 URL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시키는 방법으로 휴대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번 돌잔치 앱 사건처럼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악성 앱이 URL을 전송하거든요. 사용자들이 그 주소를 클릭하게 되면은 앱이 자동으로 다운받아지고
또 설치하겠습니까? 이런 문구도 떼게 되고 또 보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수락을 하시게 되면은 그 악성 앱이 설치가 되어서 예, 그 후부터는 이제 해커가 의도한 대로 뭐 피싱을 할 수도 있고 해커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 결제를 합니다. 소액 결제를 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결제 정보가 뜨지만 해커는 이 문자도 가로채기 때문에 피해자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감염된 휴대폰이 인증번호, 특정 번호에서 발송되는 인증번호 문자가 오더라도 사용자에게 뜨지 않도록 하고 이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해커들이 지정한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해커들은 사용자들에게 들키지 않고 인증번호는 획득해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들 모르게 소액 결제를 하는 겁니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요금이 월말에 청구되는 데다 적은 돈일 경우 꼼꼼히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입니다. 더 치명적인 스미싱 수법도 있습니다. 농협 등 금융기관을 사칭해 보안 강화를 명목으로 스마트폰 앱을 업데이트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문자에 뜬 사이트를 클릭하면 기존 은행 앱이 지워지고 해커가 제작한 앱이 깔리게 됩니다. 이후 보안카드와 통장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뒤 그 정보를 가로채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 계좌로부터 직접 돈을 인출해가는 수법입니다. 이제 그런 악성 앱들이 깔리면 일단은 인증서라든지 인증서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팝업창을 뜨게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이제 요즘 스마트 뱅킹 거래자가 2천만 명이나 되니까 거래를 할 때 그 번호를 갖다가 이제 낚아채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차후에 여러 가지 불법 행위를 하기 위한 도구로 쓰게 됩니다. 이처럼 스미싱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취약한 스마트폰 보안 기술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폰은 상대적으로 보안에 강한 반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국내 스마트폰 중 안드로이드의 비중이 높은 것도 스미싱 피해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설치가 가능한 반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자유롭게 앱을 등록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앱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과정에서 규제나 감독이 없기 때문에 악의적인 악성 코드가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앱스토어 말고 다른 해커가 만든 앱을 설치하려면은 탈옥을 해야지 설치가 되거든요. 그만큼 좀 벽이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아무나 개발을 해서 설치하는 게 꽤나 자유롭거든요. 다양한 공격 경로가 열려 있다는 점도 스마트폰이 보안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존 피처폰의 경우 위피 플랫폼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보안에 안전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경우 공개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해커가 공격하기 좋은 오픈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보니 위피 플랫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보안 위협이 발생할 확률이 더욱 큽니다. 전 국민의 67.6%, 무려 3천만 명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그 편리함에 비례해 허술한 보안으로 인한 금융 사기의 위험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진화하는 스미싱 기술이 스마트폰 사용자의 정보와 재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해킹이라고 하면 컴퓨터 해킹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해킹이 일어날 수가 있네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광범위해질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해킹해서 사용자의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기존 앱과 똑같은 모양으로 위조한 불법 앱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비공식적인 앱 마켓에서 내려받는 사용자를 감염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매력 있는 중장년층의 앱 이용률이 낮아서 범행 대상으로 삼을 수 없자 악성 코드가 담긴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감염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들도 많고 또 온라인에서 소액 결제를 할 때는 휴대폰 결제가 이제 좀 편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결제를 완전히 차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신용 스미싱 수법을 피하는 방법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특히 스마트폰 관련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만큼 한국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겨냥한 악성 코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점차 진화하는 스마트폰 스미싱 수법,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피싱, 파밍, 스미싱. 신변종 금융사기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전자금융사기 합동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자금융사기 합동경보제는 전자금융사기로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거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알려야 하는 경우 내려집니다. 금융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입니다. 시작은 역시 돌잔치 사칭 스미싱이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스미싱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잇따르자 즉시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스미싱을 비롯한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피해 액수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점차 진화하는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소액 결제는 30만 원이 한도인데 실제 스미싱 피해는 소액 결제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라면 통신사의 요청에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거나 아예 막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 결제 부분에 대해서 통신사 콜센터를 이용하시면 아예 나는 소액 결제를 이용하지 않겠다, 차단을 하거나 소액 결제 금액을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해 확률을 좀 낮추는 방법들이 그래도 방지책이라고 할 수 있죠.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미싱 방지 앱을 설치하거나 보안업체가 제공하는 모바일 백신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PC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백신은 현재까지 발견된 악성 코드에 대응해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악성 코드가 개발되면 실제 피해가 일어난 뒤에야 조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백신을 설치하고 어떤 공격도 예방할 수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었다고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백신을 최신형으로 내려받으면 퇴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백신 발전 속도와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도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최대한도로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전문가들은 인증된 사이트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받고 스마트폰 환경 설정에 보안으로 들어가 알 수 없는 출처 체크를 해제해 확인되지 않은 앱이 깔리는 것을 막는 것도 스미싱을 막는 예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사전에 스마트폰 백신을 설치해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에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는 다운로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막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안카드보다 안전한 OTP, 즉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를 사용하고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기존 플랫폼 구조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일명 탈옥을 하지 않고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검사를 수시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보안 백신이 있습니다. 그런 어플들을 설치를 하셔서 스마트폰의 보안을 강화를 하시고 발신자가 불명확한 문자 메시지나 웹사이트 주소는 함부로 누르시면 안 되죠. 의심스러운 사이트에 개인정보나 결제 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않는 등 피해자들 스스로도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스미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번 없이 182번으로 신고하면 피해 신고나 상담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스미싱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에 제출하면 결제 청구를 보류 취소하거나 이미 결제된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으로 탈취한 금융정보로 돈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1차적 책임은 은행에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고의성이나 과실을 은행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해자는 은행에서 금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해킹과 보안 기술은 결국 창과 방패의 싸움입니다. 양 진영의 싸움에서 잠재적 피해자들이 지갑을 지키는 방법은 해커들의 낚시에 말려들지 않도록 보안 의식을 기르고 미리 대비하는 게 최선입니다. 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있네요. 자, 지금 소개한 이거 외에도 좀 쉽게 스미싱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또 없습니까? 우선 이 문자에 적혀 있는 인터넷 주소의 출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네. 절대로 클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지인의 이름으로 경조사를 알리는 문자가 오면 전화로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이제 예방을 한다고 해도 피해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물론 피해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 스미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통신사의 소액결제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경찰에 신고하고 또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방법이 있긴 있군요. 자, 점차 신종수법이 이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스미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취약한 보안이 핵심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대에 맞게 정보보호 전문가들을 늘리고 또 기업들의 인식도 더불어 변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스마트폰 신제품 경쟁이 새로운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보안이 부각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보안 기술 개발이 좀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점차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또 더불어서 다양한 기능도 늘고 있는데 비해 보안 기술 개발 속도는 더딘 편인데요. 보안 기술 개발뿐 아니라 스마트폰의 편의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사용자 개개인의 보안 인식과 실천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신종 사기 수법이 점차 치밀해지는 세태가 좀 씁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스미싱을 막으려면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개개인이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원의 YNNOW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